안녕하세요, 유석조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가마쿠라에 와 있습니다. 가마쿠라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가마쿠라에 관광을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일본의 요리 전문가를 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이제 가마쿠라에 사무실을 써가지고 오늘 일요일날 그 사람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김에 가마쿠라에 있는 유명한 오픈 100년이 된 즈루야라고 하는 운하기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운하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TMI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주문한 운하주입니다. 아주 심플한데 상당히 신뢰를 주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민물장어 운하기집인데, 보통 우리가 장어라고 부르는 게 4개가 있죠. 사형제.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먹고 있는 민물장어인 운하기, 그리고 스시야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주는 아나고, 그리고 여름의 별미인 하모, 그리고 우리가 부산 같은 데 가면 부산시장에서 많이 파는 꼼장어가 있죠. 제가 일본어로 하니까 약간 좀 잘 못 알아들으시죠?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운하기가 바로 민물장어이고, 두 번째 이제 하모는 갯장어입니다. 그리고 아나고는 붕장어, 바다장어라고 하고, 꼼장어는 누타운하기라고 합니다. 운하기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형제라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한 마리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꼼장어입니다. 꼼장어와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장어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다른 장어들은 전부 다 뱀장어 목이라고 하는데, 여기 꼼장어만 먹장어 목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꼼장어는 우리가 먹장어로도 하는데, 이 꼼장어는 원구류라고 해가지고 다른 장어가 가지고 있는 턱이라든지 척추라든지 그리고 비늘이 없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원시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사는 곳이 다릅니다. 붕장어인 아나고, 그리고 갯장어인 하모, 꼼장어는 바다에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먹고 있는 이 운하기는 회유성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바다하고 강을 갖다가 오갑니다. 산란할 때는 바다에서 산란을 해서 강으로 올라와서 쭉 성장기를 보내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은 바다로 가서 산란을 하고 한번 산란하고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하기의 일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갖다 바다에도 살고 강에도 사는데 왜 민물장어라고 하냐 하면은, 대부분의 성장기를 강에서 보내기 때문에 민물장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하기라는 말은 물고기 어자 옆에 길만자라는 게 있는데, 긴 생선이라는 그런 뜻에서 운하기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인 주제는 바로 오늘 제가 먹고 있는 이 운하주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오셔가지고 식당을 가시면은 많이 먹는 게 운하기 덮밥인데, 이 운하기 덮밥에는 운하주라는 것과 운하동이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렇게 사각형의 이런 이제 그릇에 담겨 나오는 거를 운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텐동 같은 거 담는 이렇게 볼록한 그릇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 같은 그릇. 거기에 담는 것이 운하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중국집 가서 짜장면하고 짬뽕 고르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거니까 뭔가 내가 고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즈루야에는 운하동이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식당 가면은 운하동과 운하주라는 그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많은 여행객들이 주저하시냐면은, 그릇의 모양은 다른데 위에 올라져가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은 다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다르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싼 것을 먹자라고 해가지고 운하동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왕 일본까지 왔는데 뭔가 좀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운하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잘 왜 운하동과 운하주가 다 가격이 다르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운하동과 운하주는 그릇만 다르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운하기는 타레를 발라서 구운 장어가 올라져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즉 요리법도 똑같고, 똑같은 오늘 이제 식재료로 들어온 장어를 똑같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격이 다른지 되게 의아하시죠?
사실 여기에는 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장어를 많이 먹기 시작한 것은 에도 시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인기가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배달도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런데 배달을 갈 때 이걸 주바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운하기가 담겨져 있으면 아래하고 위에다가 똑같은 이 주바꾸를 세 단으로 쌓아서 아래하고 위에다가는 온수를 넣어가지고 이게 가는 동안에 따뜻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것만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바꾸 같은 경우는 모양도 뭔가 사각이고 위에 뚜껑, 위에 이렇게 뚜껑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바꾸가 인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선호하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배달용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도 이 주바꾸를 이용한 운하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장사를 하다 보면 상술이 마케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운하동은 뭐 예를 들어서 1,000엔이라고 한다면 이 운하주는 1,200엔 정도 설정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운하동과 운하주의 시작이고, 왜 그게 가격이 다른지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겁니다. 식당에 따라서는 아예 운하동의 크기와 운하주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운하주를 좀 더 크게 해서 가격을 더 올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즈루야 같은 경우는 아예 운하동이 없고 운하주만 가지고 예를 들어 뭐 특상, 뭐 일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정해져 있나요? 차이는 딱 크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어덮밥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히츠마부시라는 게 있죠. 그것도 같은 장어덮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히츠마부시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 유리그릇 굉장히 가는 잔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스하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우스하리가 사실 어떤 회사의 특허 상표예요. 그런 것처럼 이 히츠마부시도 한 150년 전에 나고야의 아츠다 호라이켄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상표 등록까지 한 엄연한 상표 출원된 음식 메뉴입니다. 보통 히츠마부시 먹는 방법은 4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나오면은 밥과 장어를 따로따로 먹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와사비하고 파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먹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차즈케로 해가지고 먹고, 네 번째는 그 중에 먹었던 것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식으로 이제 또 먹는 거죠. 물론 저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먹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하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많이 따라서들 하죠. 그러면 히츠마부시는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기존의 장어덮밥, 운하주와 운하동과 똑같이 나오는데 그냥 단지 이렇게 잘라져만 되어 있는 거예요. 히츠라는 거는 일본어로 밥그릇을 말합니다. 마부시라는 거는 바르다, 붙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장어를 올리다가 아니고 장어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흩치다 또는 뭐 이제 바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히츠마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히츠마부시 이렇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2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먹기 편하게 미리 잘라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더 이제 좀 유력하다고 보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 장어가 부들부들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어디 귀퉁이가 하나 떨어지거나 툭 이제 잘라지거나 그런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실수를 할 때 이제 이거를 그냥 그 상품화 시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아예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아예 더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갖다 하나의 상품화로 시킨 거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옛날에 처음에 그게 만들어진 그 유래를 찾아보면 우연이라든지 잘못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죠. 저는 후자인 요리를 잘못하다가 나온 실수에서 발생했다라는 데 한 표를 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운하동과 운하주 그리고 히츠마부시는 전부 이렇게 타레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굽습니다. 운하기를 굽는 방식에는 카바야끼와 시라야끼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념인 타레를 바르는 거고, 하나는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뭐 시라야끼에서 시라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흰 백자를 써가지고 일본에서 하야타라는 게 시로예요. 시로이. 그런데 여기서 카바야끼라고 할 때 왜 타라야끼라고 안 하고 카바야끼라고 하는지, 그리고 카바는 무슨 뜻인지, 자 이제부터 유사조의 TMI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카바야끼라는 데서 카바라는 거는 강에 가면은 부들이라는 거 있죠. 오뎅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긴 갈대 위에 꽂혀져 있는 거, 불면은 훅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카바라고 합니다. 에도 시대 전에는 이 장어를 잡아가지고 그냥 툭툭 오뎅처럼 끊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르는 거를 부치기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치기리를 해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장어를 배를 가르고 전부 다 뼈를 발라내고 그렇게 넓적하게 된 거를 잘라서 이렇게 쿠시에 끼워가지고 굽기 시작했는데 이름은 그냥 그대로 남은 겁니다. 카바야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즈케모노를 많이 먹잖아요. 조금 전에 어떤 손님이 밸런스가 좋다고 했는데 여기 이 집의 장어가, 근데 이 오신코 이 즈케모노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이모노인데 안에 있는 게 장어의 키모입니다. 저 간인 거죠, 간. 이것도 아주 심심하게 적절하게 맛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식당의 이름이 즈루야인데 즈루라는 거는 일본어로 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이 이렇게 걸려져 있네요. 일본에서 운하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주 저렴한 음식은 아닌 거죠. 한국에서는 복날에 삼계탕을 먹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이 운하기를 갖다 먹습니다. 일본에는 도요노 우시노히라고 해서 뭐 도요노 우시노히라는 건 하나의 이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입춘 뭐 그런 것처럼 1년에 여러 날이 있어요. 뭐 거의 한 10일인가 8일인가 그 정도로 도요노 우시노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만 한 그 2번 정도를 도요노 우시노히에 운하기를 먹는 날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풍습이 굳어져서 그날이 되면 운하기집은 대박 터집니다. 도요노 우시노히가 생긴 거는 에도 시대에 운하기가 가을이 제철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야 이거 여름에 어떻게 좀 매출을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그 학자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이런 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 이게 여름철에 절기가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뭔가 절기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뭔가를 특별하게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동짓날 팥죽을 먹듯이. 그래서 그때 그 학자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러면 도요노 우시노히니까 거기에 우가 들어가니까 운하기도 우니까 그때 이제 운하기를 먹는 날이라고 사람들한테 퍼뜨려라 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도요노 우시노히가 운하기를 먹는 날로 된 겁니다. 매년 여름철에 2번 정도가 있는데 올해는 2025년도에는 7월 19일, 23일 아마 그 이틀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여행을 오시면은 운하기를 먹으시면 다른 날 먹는 것보다도 좀 더 의미가 있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